지적재산법 13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소프트웨어 저작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2호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실제 창작한 자에게 계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을 창작함에 있어 단순히 아이디어나 동기, 힌트 등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창작을 의뢰한 자도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의 제작을 의뢰함에 있어 의뢰자가 지역의 주요 부분을 답사하고 공중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화가에게 제공하고 지도의 도안, 도형, 색채는 물론 지도에 들어갈 주요 도로나 건물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지시를 한 경우에도 그것을 도형이나 그림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화가 자신의 예술적 감각이나 기술이 구사되어 제작된 지도에 대한 저작자는 의뢰자가 아닌 화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을 의뢰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물 제작에 있어 의뢰자의 지휘 감독하에 모든 지시를 받으며 그의 수족이 되어 작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2인 이상의 소설가가 함께 창작한 소설에 대한 저작권은 참여한 소설가 모두에게 저작권이 기속되며 이를 공동저작권이라 합니다. 공동저작물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있으나 그것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동저작자 중 1인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거나 저작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다른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과는 달리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도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으며 이를 결합저작물이라 합니다. 결합저작물은 단독 저작물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다른 저작자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창작한 부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 발명을 하거나 창작을 한 때 직무 발명과 관련하여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하고 그 권리를 회사가 승계할 경우 회사 내부의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법 9조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 그 법인이 저작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단체가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기타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할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 법인 등과 종업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 자유형이 제한되나 교육을 위한 목적,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 목적,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 목적,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 연구, 시험 목적의 복제, 백업 목적, 기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의 인용, 교육 목적의 교과서 제작 및 수업을 위한 복제 방송 공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재판, 입법,
행정자료를 위한 복제, 방송영화, 신문에 의한 시사보도,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 맹인을 위한 점자 제작, 방송사업자의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 녹화, 미소의 저작물 등의 일정한 전시 및 복제는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허락 제도가 있습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의 지적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저작물의 방송에 관한 저작권법 제51조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52조 등이 법정 허락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정 허락을 신청하기 전에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프로그램 저작권자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사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프로그램 저작권자를 위해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서 각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소프트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윈도우, MS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어도비사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이스트 소프트사의 RGIF, 알약, RC, RFTP 등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이를 작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뉴얼, 기술서, 설계서 등과 같은 관련 자료를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컴퓨터 내에서 직접,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총판 대리점 등 상점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S 윈도우, MS 오피스, 한글, 알집, RC, V3, 포토샵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쉐어웨어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지만 기능이나 이용 기간 등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 이용 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사용 허락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가판 소프트웨어나 에드워드 소프트웨어도 사용에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있다는 의미에서 쉐어웨어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프리웨어는 이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약은 없지만 이용 목적이나 사용자를 구분짓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용 허락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제작 및 배포의 허용이라든지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로 배포되는 것 중에 R집, RC, V3 라이트, 오픈 캡처, 조크 프로그램 등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에 대해서만 무료이고 기업, 관공서, 학교, 영리기관 등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구매 후 사용해야 하는 상업 소프트웨어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들 소프트웨어는 다른 기기와 묶어서 일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보통 컴퓨터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구매할 때 부속물로서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하드웨어에 설치할 때에는 라이선스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컴퓨터, 프린터, CD롬 드라이브를 구매할 때 제공되는 형태로 백신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설치를 위한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됩니다. OEM 방식의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생산 시 소프트웨어가 부착되어 같이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OEM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통 하드웨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 LG, 삼보, 델 등 브랜드 컴퓨터를 구매할 때 제공되는 형태로 OS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됩니다.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취미나 연구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여기에 주로 해당됩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도 이 영역에 속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의 자유 이용과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13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